20번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개수는 A하고 C의 개수가 가려져 있고요. 자료는 반응 전에 반응물 A 질량, B 질량이 나와 있고요. 반응 후에는 남아있는 A나 B의 질량, 그 다음에 C의 밀도, 전체 기체의 부피 나와 있습니다. 기체 문제고 온도 압력 일정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성립합니다. 구해야 될 게 개수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값도 구해야 되고, B하고 C의 분자량 B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을 하죠. 질량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일단 C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반응 전에 1 더하기 W면 반응 후에도 1 더하기 W가 돼야 되니까 C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 C의 질량을 구한다면 밀도가 있으니까 부피분의 C의 질량을 활용해서 부피는 오른쪽에 있는 부피, 그 다음에 WC는 아까 여기서 표현한 WC를 활용한다면 1번, 2번 실험을 비교해서 W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질량비로 반응을 시켜보고, 질량비로 반응시킨다면 전체 몰수 합을 이용해서 몰비가 나올 거고, 그러면 분자량까지 구할 수 있을 거고, 몰비하고 분자량비를 구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 질량이 1 더하기 W예요. 그러면 반응 후에도 1 더하기 W가 돼야 되니까 5분의 4에다가 1 더하기 W가 되려면 나머지 I는 5분의 1 더하기 W가 되겠죠. 그래서 C의 질량이 5분의 1 더하기 W가 되는 거고요. 2번 실험에서는 3 더하기 W만큼 있어야 되는 거니까 C의 질량은 2 더하기 W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가 6, 여기가 12고 C의 질량이 5분의 1 더하기 W, 여기는 2 더하기 W, 그리고 이 값이 상대값으로 같다는 겁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6분의 5분의 1 더하기 W하고 12분의 2 더하기 W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서 W 값 구할 수 있겠죠. W 값은 5분의 8 나옵니다. 이 5분의 8을 여기 문자 대신에 전부 다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가 5분의 8인 거고요. 여기는 이만큼 더했으니까 5분의 18이 되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의 질량을 구했어요.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써보죠. AA하고 BB하고 CC가 있어요. 질량으로 표현합니다. 1번 실험 1g에 5분의 8g이에요. 반응을 해서 어느 한 아이가 5분의 4g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실험은 AA하고 B하고 만나서 CC가 되는데 여기가 3g이고 질량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도 B하고 아까 1번하고 똑같은 5분의 8g이에요. 여기도 어떤 아이가 1g이 남았어요. 자, 그렇고 전체 기체 부피가 2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1번 실험에서는 여기가 빠진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A가 한 개 반응물일 경우, B가 한 개 반응물일 경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A가 한 개 반응물이 된다면 여기 남아있는 I가 5분의 4니까 B가 5분의 4만큼 남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W에다가 5분의 8을 대입한다면 생성되는 C는 5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C는 5분의 9g 생기는 거고 B는 5분의 4g 빠져서 5분의 4g이 남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반응에 반응하는 질량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반응하는 질량비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면 5 대 4 대 9가 되겠죠. 5분의 5 대 5분의 4 대 5분의 9니까. 자, 이 5 대 4 대 9를 가지고 2번 실험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5 대 4 대 9로 반응하려면 이번에는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네요. 여기가 5분의 8 빠진다면 여기는 5분의 10, 즉 2가 빠지겠죠. 여기는 5분의 2배 하니까 18입니다. 그러면 A가 1g이 남아요. 그러니까 1번 실험에서는 B가 5분의 4g 남는 거고 2번 실험에서는 A가 1g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C는 5분의 18g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질량비를 가지고 1번, 2번 자료를 활용했는데 이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다음에서는 전체 기체 부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기체 부피는 양하고 이제 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반응 후에 1번과 2번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양이 2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1번 실험에서 B 5분의 4g, C 5분의 9g 합한 거하고 2번 실험에서 A 1g, C 5분의 18g 합한 것이 2배 차이란 얘기예요. 요게 뭐 1이라면 요게 2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C를 보죠. 똑같은 물질 C가 있으니까 C가 질량이 2배 차이예요. 그러면 몰수도 2배 차이겠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편의상 I몰이 있다고 치면 C 5분의 9g을 I몰이라고 치면 얘는 질량이 2배니까 2I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의 B하고 2번의 A도 질량은 서로 당연히 다르지만 몰수만큼은 몇 배 차이가 된다. 2배 차이가 되겠죠. 즉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K몰이라고 치면 여기가 2K가 돼야 K 더하기 I가 2K 더하기 2I의 반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B하고 A하고 질량과 몰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질량과 몰의 관계를 안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A하고 B의 질량이 1g 있을 때 5분의 4g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양이 A가 1g이 2K 몰이라면 B 5분의 4g은 그냥 K였잖아요. 요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질량을 몰로 나눴으니까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한 분자량 B는 5대 8이 되는 거죠. 자, 분자량 B 5대 8을 알았으면 바로 여기로 집어넣죠. 질량 B를 분자량으로 나눠요. 5하고 8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무슨 B가 돼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눴으니까 A하고 B에 반응하는 몰비가 되겠죠. 반응하는 몰비는 몇 대 몇? 2대 1. 근데 반응하는 몰비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개수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즉, 이 반응에서 A하고 B의 개수비는 2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 A를 찾았고요. 개수 A를 찾았다면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해당되는 질량을 우리가 몰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화면을 좀 정리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개수 B가 2대 1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실험의 얘 질량이 1일 때 B 질량이 5분의 8이니까 어차피 비율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 분수보다는 정수가 편하니까 이거를 질량을 정수로 바꾸면 5g 있을 때 8g의 비율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5g, 8g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몰수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거니까 이 얘네들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구한 분자량이 A하고 B가 5대 8이었으니까 5대 8을 다시 5대 8로 나눠줄 겁니다. 질량 B를 분자량 B로 나누면 이 아이들의 몰비가 나올 테니까 5대 8을 다시 5대 8로 나눠주니까 처음에 A하고 B의 1번 실험에서의 몰수가 똑같은 몰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여기를 뭐 N몰이라고 놔도 되고 다양하게 놔도 되는데 어차피 1번 실험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이걸 다 편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를 2N몰 있다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 2대 1 대 C로 빠질 거니까 여기 2N몰, 여기 N몰, 여기 CN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없고 여기 N몰 남고 여기 CN몰이 생기겠죠. 2번 실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를 지금 3배니까 6N으로 놓고 2N으로 놓고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1번 실험하고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등식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번 실험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왜 3번 실험을 하는지는 이걸 풀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 실험은 A의 반응물이 지금 4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몰도 4배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2N몰에 4배니까 8N몰이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5분의 8g하고 5분의 18g이니까 5분의 8하고 5분의 18이면 몇 배 차이예요? 그렇죠. 4분의 9배 차이죠. 그럼 질량이 4분의 9배니까 몰도 4분의 9배, 즉 2N의 4분의 9배니까 여기는 2분의 9N몰이 있어요. 2대 1대 C로 반응하려면 여기가 8N몰, 여기가 4N몰, 여기가 4CN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없어지고 3번 실험입니다. 여기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1N, 여기가 4CN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질량비 할 때 활용했던 걸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1번하고 3번 실험하고 전체 기체의 부피비는 전체 남아있는 아이들의 이 몰비하고 똑같으니까 6대 17, 즉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합비가 6대 17이에요. n 기호는 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1번 실험은 1 더하기 c하고 그 다음에 3번 실험은 2분의 1 더하기 4c가 몇 대 몇? 6대 17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반응하는 몰비를 2번 실험하고 1번 실험을 비교한다면 어차피 2배니까 이 어떤 등식 성립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실험으로 설정해서 한 겁니다. 자, 이 식 정리해서 C값 구할 수 있습니다. C값 구하면 C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 C가 2라는 걸 알았어요. 개수 C가 2라는 걸 알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반응하는 질량비, 즉 B하고 C에 반응하는 질량비가 아까 4대 9였단 말이에요. 4대 9였으니까 이거를 개수비, 몰비로 나누면 B하고 C의 분자량비가 나오겠죠. 얘네 몰비가 1대 2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MB 대 MC 분자량비는 몇 대 몇? 8대 9니까 발문에서 원하는 요 부분의 값을 해결할 수 있죠. C2 했고요. X만 남았습니다. 자, X는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번하고 뭐 3번 또는 2번하고 3번에 이 17대 X라는 값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량비를 바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밀도비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실험은 부피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질량이 얼마냐면 아까 C의 질량이 생각나시나요? 여기가 5분의 1 더하기 W였으니까 5분의 9였어요. 여기가 5분의 9예요. 이거 대,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17이죠. 그 다음에 C의 질량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까 몇 배 차이였어요? 몰이 4배니까 4배 차이가 되겠죠. 그럼 5분의 36이 되겠네요. 여기가 5분의 36. 이것이 17대 X예요. 물론 복잡해 보이겠지만 약분하면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없어지고 여기가 4가 되고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6분의 1하고 4가 남았으니까 X값 얼마 나와요? 24가 나오겠죠. 자, X값 24니까 대입합니다. 약분하면 2분의 3, 9, 27. 정답 4번 되겠습니다.